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시절, 한 잔의 술조차 허락되지 않는 엄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왕의 강력한 명령으로 술이 철저히 금지되었을 때 과연 백성들은 술을 완전히 끊어냈을까요? 특히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던 권력자들, 즉 양반들은 과연 금단의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금주령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진실, 술꾼들의 은밀한 저항과 그들이 몰래 즐겼던 비밀의 술에 얽힌 이야기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금주령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 본연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얼마나 기발하고 은밀한 문화적 현상이 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술을 금지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히 술이 해롭다는 인식 이상의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박한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마치 병든 몸처럼 허덕이고 있었죠. 연이은 흉년으로 백성들의 굶주림은 극에 달했고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은 메말랐고 백성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고요. 나라가 술을 금지한 가장 큰 명분은 바로 곡식의 낭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빚는다는 것은 곧 귀한 곡식을 소비한다는 의미였죠. 한 잔의 술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쌀이나 보리는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술을 빚어 곡식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술로 인해 재정이 더욱 고갈되고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는 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죠. 술에 취해 싸움이 나거나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질서를 해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들은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금주령이라는 칼날을 빼어든 것이죠. 술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유흥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왕의 엄중한 명령과 함께 금주령이 선포되었고 그 명령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술도가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술을 빚는 데 사용되던 모든 도구들은 가차없이 몰수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술을 숨기거나 몰래 빚는 행위는 발각 즉시 가혹한 처벌을 면치 못했으니 그야말로 술 한 방울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는 단순히 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법이죠. 특히 이 금주령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똑같은 무게로 다가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금주령이 만들어낸 조선 사회의 두 얼굴, 즉 고통받는 백성들과 특권을 누리던 양반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통해 그 이중성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강력한 국가적 통제가 시작되었지만 과연 백성들은 술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금주령은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술은 고된 노동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때로는 중요한 의뢰의 필수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술을 빚거나 마시다가 발각되면 가차없는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곤장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유배를 가거나 가족까지 연좌제로 벌을 받는 일도 허다했으니 평범한 백성들에게 술 한 잔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유혹이었던 겁니다. 술도가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고 술을 구하지 못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과연 이 엄혹한 금주령의 칼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날카로웠을까요? 조선 사회의 특권층이었던 양반들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인맥, 그리고 재력을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대놓고 술을 마실 수는 없었지만
밤이 깊어지면 고요한 별채나 깊숙한 지하실에 모여 은밀한 술자리를 가졌죠. 관아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하인들을 시켜 비밀리에 술을 빚게 하거나 뇌물을 써서 단속을 무마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관리들이 양반들의 은밀한 술자리에 동석하여 자신들마저 금주령을 어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으니 권력 앞에서는 법이 무력해지는 부조리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은 술 한 잔에 목숨을 걸었지만 양반들은 그 와중에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금단의 유혹을 즐겼던 것이죠. 이처럼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술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반들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자신들만의 은밀한 지혜를 발휘하여 비밀의 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술인 듯 술 아닌 듯 교묘하게 위장된 이 술들은 당시 선조들의 기발함과 유희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약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삼이나 오가피 같은 약재를 넣어 약술인 양꾸미거나 아예 약재를 담는 통에 술을 숨겨두는 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병을 치료하는 귀한 약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향긋한 술이었으니 단속하는 관리들도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은 술의 도수를 낮추거나 색깔을 연하게 만들어 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식혜나 차처럼 맑고 연한 빛깔을 띠는 술을 빚어 술잔에 담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즐겼던 것이죠. 겉으로는 조용히 차를 마시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금단의 술을 음미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은밀하고도 대담한 유희였을까요? 또한 곡물 대신 과일이나 다른 재료를 이용해 술을 빚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덜 나거나 익숙한 곡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술을 만들어 단속의 눈을 피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선조들은 금주령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장벽을 뛰어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로 자신들만의 술 문화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비밀의 술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한 수단을 넘어 억압된 시대의 자유를 갈망했던 인간 심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문화적 유의는 결국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독창적인 형태로 진화했던 것이죠. 금주령 시대의 역설적인 풍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금주령이 낳은 조선의 두 얼굴과 그 속에서 피어난 비밀의 술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주령이 낳은 조선의 두 얼굴과 그 속에서 피어난 비밀의 술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문화적 즐거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금주령은 술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금지 속에서 더욱 은밀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술 문화, 즉 비밀의 술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낳게 되었죠. 이는 마치 물길을 막으면 더 큰 수압으로 터져나오듯 인간의 욕망 또한 억압하면 할수록 더욱 기발한 방식으로 분출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국가의 통제와 인간 본연의 욕망 사이에는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술을 금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술을 즐기려는 백성들의 마음이 충돌하며 그 속에서 조선의 문화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던 것이죠. 금주령이 잠시 해제되거나 혹은 그 기세가 약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찾아 주막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그간의 억눌렸던 마음을 풀어냈겠죠. 하지만 금주령이 다시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그들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임금들이 반복해서 금주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술은 조선 시대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지 속에서 약용으로 위장한 술, 독특한 재료로 빚은 술 등 기발한 형태의 비밀의 술이 꽃을 피웠으니 참으로 역설적인 풍경이죠. 당시의 관료들은 금주령의 실패를 기록하며 어떤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으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비밀의 술은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한 수단을 넘어 억압된 시대의 자유를 갈망했던 인간 심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던 겁니다. 강력한 국가 권력의 통제 속에서도 결국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문화적 유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기발한 형태로 진화하며 그 시대의 독특한 문화적 지형을 만들어냈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죠. 조선 시대 양반들의 비밀의 술은 단순히 금기를 어기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삶을 향유하려 했던 인간 본연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조들의 지혜와 동시에 국가 권력의 한계에 대한 깊은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과거의 금주령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통제와 자유, 규제와 욕망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대와 형태는 다르지만 인간의 본능적 욕망은 결코 완전히 통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창조해낸다는 메시지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처럼 통제 속에서 피어난 기발한 문화는 비단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의 금기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문화적 현상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